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오늘이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아, 15번째면 꽤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철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고, 집에서 난방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난방을 하면 덥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진행할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 연극을 좀 만드는 것들인데, 우선 부부 연극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이제 저는 항상 목마른 게 그거예요. 이 참으로 좋은 저의 종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분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종교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종교라는 것이 물론 엄숙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며 또 점잖아야 하는 것엔 동의합니다. 근데 엄숙하고 점잖고 경건한 것과 연극을 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연극을 하는 것은 잔망스럽고 그거 좀 유치하며 좀 남세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없으면 좋고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연극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을 형상화시키는, 그리고 또 해야 될 얘기들을 아주 뭐랄까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전하는 그런 어떤 예술 행위거든요. 근데 교회는 좀 덜 할 텐데 성당에서는 뭐 좀 클래식이라든지 뭐 합창 아니면 미사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들 조예가 있고 저 역시 성가대를 오래 하고 있는데, 항상 성탄절이라든지 또는 근데 부활 이런 때, 그리고 이것도 저희 천주교에는 여러 가지 축일이 많아요. 무슨 성모 승천대 축일이나 무슨 이런저런 축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축일들을 경건하게 지내는 것도 좋고 그래야 하지만, 더불어서 그런 축일들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연극 작업들도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 이제 부부 연극이라는 것을 마무리한 연후에는 교회 연극, 말을 이렇게 하니까 무슨 교회 연극을 전공한 사람처럼 얘기가 되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항용 올릴 법한 어떤 교회 소공동체들의 연극,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시니어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기존의 어떤 상업적 공간, 말하자면 소극장에서 올리는 어떤 제반 사항이나 어떤 방법 또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연극을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꽤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선 부부 연극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부부 연극이라고 얘기를 붙이냐 하면 말이죠. 작년에 저희 근데 어부인께서 우리 한번 무대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성가대를 둘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무대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노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런 노래극 비슷한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 초대해서 공연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참신한 얘기 같았는데, 이제 저는 거기다 좀 져서 이제 그럼 연극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나름의 어떤 대본 작업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재작년 말부터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또 천주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부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천주교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아마 그럴 거예요. 부부의 어떤 중요성, 부부 생활과 가정을 꾸리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것에 아주 중요한 점들을 요즘 특히 종교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부 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좀 덜 충족되고 좀 더 나를 우리 부부의 모습을 좀 알리고 싶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연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한번 가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부부가 왜 연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10년도 안 산 부부도 있겠고, 뭐 어떤 부분은 60년, 70년 사신 부부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을 뭐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그 복잡다단하고 막 아주 풍성한 얘기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부부가 지금 현재 과연 무슨 말을 서로 하고 싶고, 서로 하고 싶고, 또 우리 둘이는 남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은지를 일단 한번 합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의 부부들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불행하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 부부가 둘 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아프다든지, 또는 뭐 우리 부부 서로 뭐 말이 안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행함의 어떤 원인이 될 텐데요.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들은 연극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야 하며 식구 중에 아픈 분이 이제 완쾌돼야 해결되는 문제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 말고,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누구 하나가 아파요. 아픈데, 부부가 아니라 어떤 가족 중에 뭐 부부의 뭐 시어머니나 아니면 장인어른이나 뭐 장모님이나 시부모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플 수도 있고, 아주 슬프게도 우리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부부 둘 중에 하나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부부들도 그 부부들이 최대한 좀 행복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고, 그냥 끝간달 모르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그 부인이 좀 안 좋은 병이 걸려서 지금 완쾌돼 가고 있는데, 그런 병이 걸렸을 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데 떨어졌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옆에 있는 어떤 분은 똑같이 그 병이 걸린 부부인데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서로 좀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것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그 부부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의 힘. 부부가 서로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 어떤 의도,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에서의 힘. 그런 게 있는 부부는 서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누가 아프거나 하더라도 행복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 행복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들의 끈을 놓지 않겠죠. 그런 부부가 되는 게 아마 모든 부부의 목표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연극이 그 어떤 것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일단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자 하는 끈을 공히 서로 합의해서, 야,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보, 우리 행복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는 부부가 되려면 우선 부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서로.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기서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뭐 모르는 거 다 알지. 씨.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못해요. 40년을 사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인간이라는 게 40년 산다고 다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40년을 살아서 다 알려면 상대방한테 자기 어떤 보여줄 꼴, 못 보여줄 꼴, 막 그냥 이거저거 다 보여줘야 알 텐데, 부부라고 해서 그렇게 다 보여주고 살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부부는 아는 부분이 다 알지 못하지만 좀 안다고 할 때, 내 배우자가 나의 어떤 부분을 싫어한다를 잘 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계속 애를 써요. 그러면은 결국은 서로 어떤 그 상대방한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살아온 40년인데, 그 4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살면서 충분히 말썽 부리고 사고 치고 이런 양반들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 양반들은 다 알 수 있겠죠. 완전히 남편이 뭐 도박을 하고 막 돈을 막 쓰고 크게 막 난리치고 막 이래서 막 사고 치고, 그런 남편을 둔 부인은 남편이 누군지 잘 알 텐데, 그건 좀 논외로 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부부가 연극을 하나 만들고자 할 때 상대방을 다 안다고, 내가 상대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지레짐작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게 첫걸음이 되겠죠.
그러면 부부가 이제 서로 얘기할 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안다는 어떤 지레짐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새롭게 들릴 수도 있고 그 얘기를 경청할 수 있게 되겠죠. 나는 당신 잘 알아. 그러니까 당신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 아, 그래, 그거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극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라는 어떤 그런 소위 좀 다소 그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연극을 처음 만들 때그 연출과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리딩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대본들을 나눠주고 대본에서 자기가 역할을 딱 맡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배우는 두 가지 그 형태가 나타나요. 크게 나눠서 딱 보고 대본 좀 읽어보면 연극 대본이라는 게 무슨 사람 사는 얘기니까 빤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선 이미 처음 리딩 할 때부터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산골 노인 배역을 맡았다. 산골 노인? 이렇게 가는 배우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산골 노인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산골 노인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창녀이기 이전에 이 사람이 인간이고 뭐 무엇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 배우들은 연기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일단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낼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겠죠.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 만들어진 게 분명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옳고 정말 인물이 풍성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면 괜찮은데 대개의 경우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연출 참 답답해지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처음부터 어떤 주어진 배역에 배우 딱 본다면 이 배역이 이런 대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짐작하고 올 수도 있고 뭐 아까 그 배우처럼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계속 분석해 갑니다. 이 캐릭터가 이런 사람이고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고 상상을 하면서 그 전사 같은 걸 생각해내면서 이 캐릭터는 이런 사람인데 과연 이 캐릭터는 이 대사를 왜 했을까? 이 대사를 하게 되는 동기는 뭘까? 빤한가? 빤하지 않은데?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면서 구축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 배우들은 아주 신뢰가 가죠. 왜 신뢰가 가냐면 그런 배우는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공연 끝날 때까지 연기가 계속 발전해 갑니다. 발전해 간다라는 표현도 맞고 연기가 계속 무르익어 가고 녹익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배우들은 공연이 끝나면 너무너무 아쉬워해요. 공연 한 1년을 하든 몇 달을 하든 아쉬워합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저는 힘을 다 소진했어요. 이 영화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전 잘 못 믿고요. 어떤 배우가 정말 아쉽습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감독님한테 미안하고 나 스스로한테 되게 좀 더 팔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배우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부부는 뭡니까? 근데 주어진 대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고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밥 먹고 나면 항상 밥 맛있었지? 하고 물어보는데 그래 건성으로 들을 게 아니고 오늘은 밥은 맛있었지라고 왜 물어볼까?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고민해 들어가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합니다. 부부가 근데 연극이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가 연극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전제에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까라는 고민해 보죠. 무엇.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부부가 살아온 10년이든 40년이든 그 부부 60년이든 살아온 어떤 그 궤적, 그 상황, 그 속에서의 모든 이야기들 이것을 필적할 만한 어떤 이야기 구조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누가 뭐래도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를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그 신문을 쭉 보면은 요즘 신문도 거의 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문을 본 지가 제 나이가 뭐 60 하나니까 한 스물 서너 살부터 신문을 봤다고 치고 군대 갔다 오다 봤다고 치고
대여섯 살부터 신문을 봤다 치면 한 35년을 신문을 봤잖아요. 35년을 봤는데 한 4, 5년 내지는 5, 6년 간격으로 계속 내용이 반복돼요, 신문이. 별다른 얘기가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에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물론 뭐 큰 사고들이 있었죠. 가장 큰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 탄핵 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연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비슷한 어떤 그 비극적인 얘기들은 그전에도 많이 숨겨왔겠지만 많이 있었고, 계속 반복돼요. 왜냐면, 세월호에서처럼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만한 어떤 그 마인드들이 없으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인명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 생애 외경심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막 정치를 막 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치고 죽어요. 그래서 반복되고 그리고 뭐 4, 5년마다 한 번씩 그 국회의원 갈고 뭐 지방 자치단체 갈고 뭐 대통령 갈고 하는데 그거 뭐 야당이 됐다 여당이 됐다 이거 하잖아요. 거의 그 주고받기식 핑퐁식으로 그 빤하잖아요. 계속 그 반복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뭐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대충 뭐 그려지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투표는 죽어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부 사이의 일들은요. 5년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40년, 60년을 살았건 반복되는 게 없어요. 아, 물론 하루 세끼 같이 밥 먹고 돈 벌어 오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날 하루하루 그 모든 일상들이 똑같은 일상이 아닌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말이죠.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뭘 해주길 바래요. 뭘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뭘 해주고 싶어 하고, 그죠? 뭘 해주길 바라는 건 매우 당연한 거고, 뭘 해주고 싶어 하는 건 더욱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백화점 쇼핑하면서 이제 부인이, 아, 저 옷이, 저 노란색 원피스가 마음에 드는데, 우리 남편이 저거 사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남편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 안 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이거 사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노란 원피스가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삶은 말이죠. 부부가 만들어가는 어떤 그 궤적들은요. 어떤 논리나 어떤 그, 약속들이 아니고 그냥 감정의 교환이에요. 감정. 느낌. 순간. 그런 교환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목요연하고 뭐 반복되고 이게 공식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오후 6시가 되면 당연히 또 똥이 아니고 오후 6시가 되면 당연히 대변이 뭐 많이 오실 거다. 아, 오전 6시면. 그래서 당연히 변수에 있겠지. 물론 뭐, 소화 기능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은 매 6시만 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되게 그러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 화장실에 갔을 때, 거기서 대변만 볼지 대변이 잘 나올지 안 나올, 아, 그 좀, 얘가 좀 지저분하네. 딴 걸로 하죠. 그, 우리 남편은, 지금 오후 3시면은 되게 나른하고 낮잠을 잘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낮잠 안 잘 수도 있고, 뭐 딴짓을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당신 웬일이야? 오후 3시에 책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책을 봤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남편은 오후 3시에 책을 안 읽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그 부부 생활을 한지 뭐 10년인지 20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웬일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한 10년 이상 살았다고 보는데 그럼 10년 동안 내 남편이 오후 3시엔 책을 안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건데 갑자기 책을 읽었어요. 큰 사건이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한테 갑자기 남편이 와서 당신 되게 예쁜데 오늘 그랬어요. 한 20년 산 부부가 남편이. 그럼 부인이 왜 그래? 당신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당신 예쁜데 그럼 고마워요. 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20년을 살았어도 저 남편이 나한테 예쁘다고 얘기한다는 기대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해프닝들로 이루어진 게 부부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이 부부 연구에서는, 해프닝, 뭐월 며칠, 몇 시, 어느 공간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공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작년 성탄절을
날 성당에서 그 성탄 대축일 미사가 끝난 다음에 한 10시경 11시경 집에 올 때 오는 자동차 안, 이렇게 되면요, 그 성당에서 집에 오는 자동차 안에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쳐도 아주 많은 얘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만약 싸웠다면 왜 싸웠는지, 왜 싸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운 그림, 싸운 감정의 교환들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기억해내고, 그때 너무 좋았다면 그 좋았던 감정들이 어땠는지를 기억해내고. 그래서 그 사실 승용차 안에서의 그 부부의 어떤 대화나 부부의 어떤 느낌들이 교환되는 그것이 어쩌면 전부예요. 왜냐하면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는 매번 그 새롭게 이게 오는데, 그 새로운 거 하나하나가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뭐가 새로운 거 생겼다고 그래서 요즘 새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부의 새로움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새로움이 부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움 하나하나는 부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것들이긴 하지만 그 새로운 게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혹은 뭐 지난 명절 시댁에 갔을 때 내가 전을 부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전을 부치고 있는 공간과 당신이 응접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그 공간, 또는 우리 첫 아이 출산할 때 그 아이를 출산하던 나와 그 옆에 서 있던 당신이 있던 그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공간이 무대의 어떤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공연을 만들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냐,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만드는데 그 배경이 시장이다, 두 사람의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이다, 그 배경이 안방이다, 그 배경이 혹은 자제분 또는 아이의 학교 선생님 앞이다,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 자동차 아니냐, 시장이냐, 또는 무슨 성당이냐, 또는 어디 커피숍이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 구조들이 달라집니다. 조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싸웠던 기억도 좋고 그냥 앉아 있었던 기억도 좋고, 그 그림이 되는, 우리 부부는 만약에 카페에 가면 어떤 그림일까? 우리 부부는 만약에 시장에 가면 어떤 그림일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바닷가로만 이사를 다녀가지고, 이사를 다닌 게 아니라 한 번 왔는데, 바닷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그 개발형 바닷가, 부둣가 이런 게 아니고, 가면은 대개의 경우 공원이 있고 그 산책로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산책로를 걷는 게, 저는 이제 등산 가서 산에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산책로를 걸어가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막 그래요. 오히려 등산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어부인하고 저희 딸은 산책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산책을 가자 그러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책로에 간다. 그럼 그 산책로를 걷는 동안은 우리 어부인 표정은 밝겠지만 저는 어둡겠죠. 가다 보면은 당신은 왜 이렇게 심으로 이렇게 화났어? 라고 얘기할 거고, 나 화난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거든요, 지금. 그래서 걷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제 화났다고 생각을 이미 했으니까 힘든다는 얘기가 우리 어부인이 보기엔 핑계로 들리고 제가 화가 난 걸 가리기 위한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가냐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산책로에서 부드럽게 잘 가기 위해서는 계속 귀여운 농담, 웃기는 농담을 하면서 같이 내가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안 가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산책을 좋아하는 애도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전 그게 싫은데 가서 그 방법은 제가 계속 재롱을 떠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든 거고요. 그런 어떤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갈등 구조들이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한번
스토리텔링, 대본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한번, 야, 우리 부분은 어디 가면 제일 재밌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